안녕하십니까. 실전용접의 박인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약속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위가 꼭 백을 내고 니꼬 채우고 파이널을 치는 그런 부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위도 있느냐? 뭐 소켓도 있고 후렌지도 있고 슬리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처음에 들어왔다 좀 미심쩍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 많이 시키는 게 우리가 후렌지 타입을 좀 처음에 많이 시킵니다. 우리 초보분들이 파이프만 연습하고 육지만 연습하고 다 갔는데, 이런 후렌지 타입, 우리가 후렌지 타입이 용접을 하게 된다라고 부딪혔을 때 상황이 또 당황스러운 어떤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위빙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기라는 용접을, 현장에는 위빙보다는 그리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기라는 용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상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후렌지 타입을 때우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턴테이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파이프를 턴테이블에다 돌려가는 거, 로라처럼 돌아가는 턴테이블에다 물려놓고 자세 좋은 쪽에서만 계속 유지하면서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때우는 이런 영상들이 위주다 보니까 우리 초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은 자세 좋게 돌려가면서 때우는 포인트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후렌지 타입도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고정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위로 보는, 아래 위로 보는 타입, 옆으로 뻗어져 가는 타입,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자세 좋은 쪽에서만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정된 자세에서 후렌지를 실제로 때울 줄 알아야지 우리 초보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무난하게 입지가 좁아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때울 수가 있습니다. 백 내는 포인트, 백 내는 파이프보다는 용접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떼어보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후렌지 타입은 위빙이 안 됩니다. 밑에 자세 좋은 쪽은 위빙이 되겠지만 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은 거리기라는 용접 기술을 가지고 용접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후렌지 타입을 용접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정되어 있는 후렌지 타입을 실제로 배관사하고 어떻게 태클을 치면 자세 좋은 쪽, 그 다음 제일 안 좋은 쪽, 위쪽, 이런 쪽도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하는지 오늘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영상 찍는 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지금 실제로 이 실전에 배관 현장에서 후렌지를 어떤 식으로 때우는지, 자, 한번 달려가시죠. 요게 이제 후렌지입니다. 후렌지 타입입니다. 이런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렇게 후렌지에 안에 밸브가 들어가는 타입, 파이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다 또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후렌지 양쪽 달려가 또 파이프 달려, 이런 형태.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렇게 아래보기, 위보기로 된 후렌지, 그 다음 제 버티칼로 되어 있는 후렌지, 요게 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지금 상황극의 제가 배관사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용접사하고 태클을 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후렌지를 보면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또 실수를 하십니다. 용접사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후렌지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후렌지를 가까이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볼트를 쪼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볼트를 쪼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 후렌지가 보면은 앞면, 뒷면이 이렇게 나눠지가 있습니다. 앞면, 뒷면. 이거 초보자들이 알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실선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 반대면을 보시면은 밋밋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렌지마다 조금 다르지만 앞면, 뒷면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실선이 되어 있는 이 부위가 인사이드, 안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실선이 여기가 손상이 가거나 여기에 어떤 데미지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주의하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안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자, 우리가 인사이드는 이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웃사이드 쪽은 이쪽을 말합니다.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바스켓이라는 것을 대고 또 무슨 밸브가 들어간다든지 파이프가 또 들어간다든지 하면 후렌지가 다시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볼트를 쪼읍니다. 이 안쪽은 손상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안쪽은. 그래서 우리가 배관사하고 용접사들이 자칫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 이렇게 반대쪽으로 모르고 용접을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후렌지도 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이게 걸려버리면
그럼 이거는 못 씁니다. 다시 잘라서 용접하든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처음에 태크 칠 때 용접사도 요런 걸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하고 요런 거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이드에서 우리가 태크를 치는데 우리가 보통 형태가 밖에 아웃사이드, 밖에다가 태클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안쪽에도 태클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먼저고 이거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렌지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후렌지를 용접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삐딱하게 용접이 됐다. 그러면 반대편에 맞출 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렌지가 틀어지지 않게 용접을 해야 되는 게 후렌지는 관건입니다. 많이 틀어지면 이거는 용접사의 책임입니다. 용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클을 여러 방 놓고 용접을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는 방법, 틀어지지 않는 방법. 인사이드가 먼저 내가 태클을 놨다면 네 방을 놓습니다. 아래, 위. 항상 용접은 위가 1번이면 마주보게 2번이 아래쪽입니다. 만약에 1번이 아래쪽이면 반대편이 위쪽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양옆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네 방을 먼저 놓은 다음에 배관사가 이제 빠집니다. 배관사가 빠지면 내가 이제 용접을 하면 되는데 후렌지는 틀어지면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 네 방을 놓고 용접하기 전에 바깥에 아웃사이드에도 네 방을 놓습니다. 지그재그로 내가 인사이드에 여기 놨다면 아웃사이드는 그 옆쪽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네 방을 놨고 용접을 하면 됩니다. 후렌지가 네 방을 안쪽에다 놨다. 그러면 밖에도 용접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밖에도 똑같은 위치가 아니고 지그재그로 네 방을 놔줍니다. 그러면 요 웬만큼 용접을 하더라도 여러 에서 쪼그라들더라도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요게 경험이고 요령입니다. 이제 태클을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클을 한번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 면과 이 후렌지 면이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를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많이 놓으면 많이 놓을수록 이 공간이 튀어나오는 공간이 넓어지면 용접 부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용접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평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 일자로 수평되게 맞춘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래 되면은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mm 정도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한 1mm 정도. 그거는 현장마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적당히 한 2피스 정도 2번 용접했을 때 끝낼 수 있는 정도의 두께를 튀어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배관사하고 조율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럼 용접사가 어떻게 태클 치는지, 배관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면서 태클을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사가 리드를 하면서, 배관사가 리드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태클을 칩니다. 배관사가 이걸로 수평을 맞추고 도리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튀어나오는 거를 용접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로 조금만 더 넣으세요. 조금만 더 넣으세요. 조금만 더 벌리세요. 조금만 더 벌리세요. 이렇게 우리 용접사들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됐습니다. 그러면 수평을 맞췄다. 됐습니다. 테크. 이렇게 하면 테크를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관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같이. 용접사님,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위에 배관사가 이제 수평을 맞출 겁니다. 자, 용접사님 테크 준비하세요. 용접사 테크 준비. 네. 자, 튀어나온 거 됐어요? 조금만 더 내주세요. 조금만 더. 네, 됐습니다. 오케이. 수동. 자, 돌을 맞아서 테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를 도리를 맞춰서 위에를 인사이드에 한 방 놨습니다. 요때 요 테크가 너무 길게 놔버리면 안 됩니다. 점 테크, 떨어지지 않을 정도 점 테크를 한 방 놔주고 그 다음 여기 1번에서는 밑에 2번을 놓을 겁니다. 요때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움직일 정도로 위에를 길게 놔버리면 밑에를 맞춰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에 첫방 1번 테크 놓을 때는 점 테크 정도 살짝 놔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때려줍니다. 때려주면서 도리를 맞춥니다. 자, 다시 밑에 도리를 맞춥니다. 자, 배관사들이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도리를 맞춥니다. 자, 됐어. 테크. 자, 이렇게 해서 밑에를 놨습니다. 아래 위로는 도리를 수평으로 맞춰놨습니다. 이제 아래 위로는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양옆을 놔야 됩니다. 수평을 맞춰서 안쪽에 양쪽을 봅니다. 튀어나온 거를 봅니다. 이렇게 지금 점택을 놨기 때문에 양쪽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망치나 쇠망치가 아니라 시누 같은 걸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칩니다. 치면서 수평을 맞추고
다시 도리를 맞추고, 자, 됐습니다. 테크. 자, 이렇게 아래 위 세 방을 놨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 다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용접사가 알아서 반대편을 그냥 바로 놔버리면 됩니다. 반대편.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방을 놨습니다. 이때 태클을, 접 태클을 낳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1, 2cm 후렌지가 큰 상황이면, 후렌지가 크다라면 접 태클가 아니 길게 놓습니다. 길게. 후렌지가 크면은 좀 길게 놔도 도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후렌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후렌지가 틀어집니다. 틀어집니다. 태클가 지금 짧게 접 태클을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 안 됩니다. 접 태클을 놨으면 좀 길게 놨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에도 태클을 4방 놔줘야 됩니다. 바깥에도 태클 4방 놔줘야 됩니다. 자, 요래 놓으면 고정이 됐기 때문에 배관선이 이제 빠집니다. 용접사님, 자, 요거 빨리 떼우세요 하고 빠집니다. 아니면 다음 작업이 1시간, 2시간 뒤에 있으니까 요거 천천히 떼우세요. 이렇게 하면서 배관선이 빠집니다. 그러면 용접사가 알아서 인사이드, 바깥쪽에 4방을 놓고 용접을 하면 됩니다. 자, 바깥쪽에도 4방 놔보세요. 자,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은 인사이드에 태크 넣은 것처럼 놓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4방을 다시 놨습니다. 인사이드 4방, 배관사가 도리를 잡아가면서 수평자로 잡아가면서 도리를 맞추고 태크를 치고 인사이드를, 그 다음 제 배관사가 빠지면 밖에 아웃사이드를 용접사가 알아서 그냥 태크를 4방 놓고 이제 용접을 하면 됩니다. 용접을. 자, 지금까지 이렇게 태클을 치는 방법, 배관사하고 이렇게 용접사하고 실제로 이야기해 가면서, 조금만 당기다, 조금만 더 벌려서, 됐습니다. 자, 됐어요. 태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가면서 배관사와 용접사가 직접 이런 말도 할 줄 알면서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사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용접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초보 용접사들은 현장에서 일을 안 해보고 현장에 처음 나가는 친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완전 유치원생처럼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뭐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하면 누가 봐도 이 용접사는 초짜가 티가 팍팍 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몇 번만 해보면 되는데 안 해보고 처음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관사한테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시고 태클을 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인사이드 용접을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